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정 KPS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죠.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듣고 나서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항목을 딱 보시면은 정말 투명합니다. 면접 때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딱 보이는 항목들입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평가를 안 하죠. 서류 전형에서. 이거 필기 끝나고 받으면 안 됩니까? 어, 너무 힘든데 이 직무 에세이에다가 항목까지 너무 힘든데 이거 필기 끝나고 받으면 될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으실 때는 어쨌든 뭐 적긴 적어야 되니까 면접 때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썰을 풀 건지 요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평가를 안 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받는다. 요거 이제 고쳐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자기소개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평가 안 하면 필기 합격하고 받자. 요거에 관한 이제 그 청원입니다. 그래서 좀 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자, 그리고 한전 KPS 이제 그 서류 합격하고 나면 이제 필기를 쳐야 되겠죠. 관련 모의고사도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죠. 2,99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지금 거의 22개의 모의고사가 올라와 있는데 요 중에서 한전 KPS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직무 에세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이게 직무 에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소개서하고 다른 게 없죠, 이게. 이게 지원 동기 물어보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랑 시기를 물어봅니다. 누가 채용 공고를 갖다가 보고 가지게 됐다. 요렇게 적을까요? 요걸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데 요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지원 동기 플러스 직무 핵심 역량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면접 시 첫 번째 질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직무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지원 동기와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직무 에세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지원했는가? 그리고 당신이 지원했을 때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지원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면접 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소개서와 직무 에세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면접관한테 주어질 때 이력서 다음 장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통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력서와 동시에 이렇게 뒷장에 붙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에세이 이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바로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뭐 텍스트로 막 이렇게 적어 놓으면 면접 때 바쁘니까 막 제대로 안 읽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을 면접에서 많이 평가가 되는데 조금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력서처럼 딱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으면 직무 에세이 1번까지는 쭉 읽어내를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조식, 서술식보다는 약간의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거기 보시면 직무 기술서에 지식 기술 태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업무 정도는 체크하시고 작성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사실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장 KPS와 관련해서 뭐 관련 회사에 일했다거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꾸준히 내가 지원해 그 이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뭐 요런 활동들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항목에서 직무 에세이에서 지원 동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1-1, 1-2 통합해서 요렇게 요까지가 이제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1-2 요렇게 이제 지원 동기 간략하게 쓰시고 핵심 직무 수행 능력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개조식으로 쫙 정리하신 다음에 요런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개조식으로 쓰든 아니면은 서술식으로 쓰든 그렇게 그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이렇게 적어도 돼요. 간단하게
뭐 교내 책자에서 한정 KPS를 봤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보 자료를 봤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광고 나온 거 봤다든지, 아니면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다 봤다든지, 뭐 요런 뭐 제가 사연빨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그렇게 요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음. 어떤 사연이든지 그냥 간단하게 한 두 문장 정도로.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요런 이제 한정 KPS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원하게 됐다. 다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니다. 요렇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급박하게 지원한 게 아니다. 요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쪽이죠. 음. 보유한 직무 핵심 역량을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서술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나는 설비 유지 보수 역량이 있다. 근데 그걸 증명할 게 자격증 이렇게 있고요. 교육사항 이렇게 있고 관련해서 경험은 이렇게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을 적을 때는 어떤 경험이었고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어떤 활동들,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걸 적어야 되고 경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자격증과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능력을 습득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요렇게 만약에 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은 관련 교육부터 해서 관련 경험이 여러 개면은 요렇게 어떤 경험이고 어떤 내용이다. 뭐 교육 이수나 경험을 하셨을 때는 숫자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8시간, 12학점, 뭐 몇 시간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이렇게까지만 1-1에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까지 적었으니까 1-2에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런 역량 1-1에서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능력 습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데 그 앞단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저는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이제 직무의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윗부분에다가 직무 이해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제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는 게 이제 1-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내용 쭉 이어가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적었죠. 어떤 역량을 내가 1-1에서 적었던 것처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사람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열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가 이 1-1에서 교육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정량적 지표들 정성적 지표들 정리해서 쭉 키워드별로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직무 에세이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이 항목이 되게 허울적인 항목이죠. 음. 실제적인 역량 개발 계획이 아니라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어, 사실 원래 이제 자기 개발 능력 평가 이제 기준이 그래요. 그 회사의 이제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요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보통 자기 개발 능력 평가, 그다음에 조직의 능력 평가 할 때 이제 요렇게 항목 구성을 하는데 대놓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환경 KPS의 전략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개발할 건지 적어 봐라.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편차가 거의 없죠,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 적을 거예요. 장기 경영 그 전략 계획이 요런데 요러니까 나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이에.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가 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지원한 직무 역할의 요 목표죠. 요 목표. 조직의 목표나 비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항목이 직무 에세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을 향상시켜서 기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정 KPS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너희 지원한 직무 역할 알고 왔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그 전략 20 비전 2030이죠. 요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파악해야 될 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이제 뭐 비전이나 경영 방침이나 경영 목표나 전략 방향이나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문제는 이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챗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때리면 됩니다. 한전 KPS의 4대 전략 방향 주고요. 요 중에서 내가 발전 설비 운영 기계직에 가려고 하는데 요거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방향이 뭐고 왜 그런지 설명해줘 하면은 쫙 설명해 줍니다. 요걸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되겠죠. 꼭 이제 전략 방향을 안 물어봐도 돼요. 뭐 전략 과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요거 중에 가장 관련성 높은 전략 과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아니면 경영 목표를 주고 맞죠?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봐도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 방향이나 전략 과제가 좋습니다. 이게 경영 목표로 가게 되면 이상한 거 말해줘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될 게 뭐였죠? 이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물어봐야 되니까 요거 물어보면 되죠. 앞에서 지금 이제 기계직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정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직이 요거에 기여하려면은 어떤 역량 개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말해줍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특히 더 중요한 역량은 뭔지 기술해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 항목을 적으실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친절하게 장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기계직은 요런 거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데이터하고 신재생 에너지 키워야 된다. 뭐 요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런 걸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은 딱 챗GPT 띄워놓고 요거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역량 개발 목표, 그 다음에 이유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비전과 한정 KPS의 비전, 목표, 지원 직무의 역할 요거 다 녹여내서 써가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고, 그래서 개발한 다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가 능력적 그 개발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하는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지원한 직무 자체가 이거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기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능력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다 이거 관련한 내용이죠. 왜 저 목표가 필요한지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데 구체적인 역량 개발이라고 하면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어떤 교육을 듣겠다, 뭐 학교를 가겠다, 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거고, 그냥 자격증을 취득할 거야 정도는 안 되고, 뭐 현재 취득하고 있다, 혹은 뭐 몇 년 뒤에 취득하겠다. 이게 기간이죠, 기간. 목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공부를 하겠다.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게 정말 자세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죠. 에너지 관리 기사 자격을 취득할 건데, 왜냐하면 요런 거 강화하려고 따는 거다. 이렇게 자세히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계획, 장기로 계획. 아까 장기로 이제 그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자격증이 있죠. 요거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장기 갈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을 키울 거고, 그러면은 어떤 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에 다 챗GPT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창조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내용 참고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치셔가지고 직무 에세이, 천자잖아요. 채우려면 요 정도 도움은 받아야 됩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목 인물입니다. 투명하죠. 요거 뭐 물어보겠다는 게 정말 투명합니다. 일단 문제 해결 물어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원인 분석,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게 명확한데, 만약에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은 걸 문제라고 인식해서 문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문제 인식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극적 문제 인식을 평가하는 거고요. 원인을 갖다가 파악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물어보면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번 항목이 이제 그런 거죠. 대안 제시는 기존의 대안과 다른 새로운 대안.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요거죠, 요거.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 분석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 수집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 이제 수집된 원인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놨는가. 대안 도출 과정에서도 논리적으로 도출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 순서는 문제 해결의 순서, 프로세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문제 인식하고 원인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했을 때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적으시면 되고, 다만 두 갈씩에 이제 요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분석, 그러니까 논리적 문제 해결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갈씩에 나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근거를 활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두 갈씩 문장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희 원인 분석 평가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례를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인식해야 되겠죠? 문제 인식할 때는 이제 적극적 문제 인식인 경우, 그러니까 남들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인식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적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가져왔어요. 기숙사 이제 비품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기숙사 비품에 이제 채워 넣기 하는 이제 뭐 근로봉사 이런 거 하는데 평상시와 이제 화장지 사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뭐 애들이 복통이 난 것도 아니고 식중독 이런 거 걸린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요게 이제 적극적인 문제 인식입니다. 꼭 이렇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떤 문제를 그냥 인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원인 분석이죠. 여기서 원인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기술돼야 될 게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기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도 이걸 들은 사례죠. 들은 사례. 제가 막 창조해낸 사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층장들에게 부탁해서 이제 방을 검사하는 거죠. 건방. 근데 화장지 가져간지 확인한다 이러면 다 숨길 테니까 이제 점호하면서 화장지 다 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이랬는데도 확인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 이런 게 이제 그 기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와, 이거 도저히 누가 훔쳐간지도 모르겠고 훔쳐갔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배달 음식이 최근에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화장지 소모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확인했던, 여기서 이제 좀 빠진 내용은 이제 그래서 확인했다. 그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통마다 막 휴지가 많이, 배달 음식 치우는 이제 화장지들이 많더라.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됐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새로운 대안 제시가 좀 좋긴 하죠.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다. 근데 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점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해결했다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원인이 그거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해결 방안이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다. 뭐 이 정도만 기술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창의적 대안. 기존에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화장지 못 가져가기만 막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용 걸레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번 이 항목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이 항목에서 평가하는 거는 객관적 근거 확보, 이제 논리적 원인 분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니까 느낀 점도
그렇게 객관적 근거 확보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깨달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1번이었고 항목 2번입니다. 항목 2번은 동료들과 협력할 때 어려운 점 그리고 본인의 역할 물어봅니다. 긍정적 관계 구축도 물어보고요. 근데 이게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긴 한데 대인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뭐 요거 외에 뭐 고객 서비스 능력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평가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요 세 가지예요. 팀워크는 팀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능동적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살펴보니까 팀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우리 팀이 PPT를 더럽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PPT 제작은 아니었는데 PPT 제작하는 사람을 여러모로 도와주는 거죠. 템플릿 찾아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팀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요게 이제 팀워크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좋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팀원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등 관리나 협상은 조직 내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의 생각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를 갖다가 조율해 주는 거. 요게 이제 갈등 관리나 협상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힌트가 있어요. 요런 거 뭐 요렇게만 안 주어지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기재하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저 셋 중에 어떤 걸 평가하겠다는 힌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왜냐? 역할을 물어봤거든요. 본인이 이제 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주어진 역할 외에도 했는지를 이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내용, 자신의 역할을 기재하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했는가, 그를 통해서 신뢰를 얻었는가,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가 뭡니까?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를 얻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뭐 진화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동료들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 팀에서 목표가 그 팀의 목표는 이거였는데 내 역할은 이거였다. 근데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 뭔가 부족했다. 그리고 팀원들은 다들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맡겠다고 자처를 했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팀을 위한 마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팀원들의 신뢰를 얻게 됐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동료들의 신뢰를 얻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해서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관계를 얻었다. 원래는 제가 이제 타악기 관리하는 거였는데 대관이 문제더라. 이게 그 대관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이제 연습실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월요일 아침마다 사용 신청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에 새벽부터 나가 줄 서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야 되는 거 누가 합니까?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팀원들이 꺼리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대관하는 것 자체가 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해서 노력하면 동료들이 신뢰를 주고 동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관계 형성도 잘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항목 갑니다. 약속과 원칙. 이거는 뭐 뻔하죠. 직업 윤리의 준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을 지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법성 항목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다들 이렇게 적어요. 그냥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적고 면접 가서도 말하기 때문에 편차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이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긴 해요. 뭐 규칙을 지키기 정말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이제 사례가 있으면 적으면 좋습니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켰고요.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냐면 이런 사례가 있지요. 하지만 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주변에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지키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지키고 너희 이것만 기대했지 그게 아니야. 나는 동료들도 지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키기 힘들었냐면요. 요랬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게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사례인데 실습하는데 방학이 없었대요. 여름 방학이. 이게 학교 공사 관계로. 그러니까 쭉 가는 거죠. 여름 방학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더우면 안전장구 같은 거 착용하면 죽죠. 음. 에어컨이 뭐 있다 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실습장 같은 게 막 공장처럼 지어진 데도 많아서.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규정을 지켰다. 요까지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기술이죠. 음. 그런데 그거 외에 이런 부분이 기술되면 좋다는 겁니다. 나만 지킨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뭐 갱생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3번까지 다 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